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건데 여당에선 당시 무인기의 목표 지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 지시했는지 또 군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특검은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이 V 지시라고 했다는 등 현역 장교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드론사 백령도 부대에서만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가 북파됐다는 복수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평양으로 각 2대와 4대, 11월 13일 군사시설이 밀집한 남포로 1대를 보냈는데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른 무인기 이동 경로는 북한이 공개한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평양의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북한의 심장부에 대북전단을 뿌려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또 감시가 집중돼 포착될 수밖에 없는 곳들로 무인기를 보내란 지시에 부대원들이 반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보고하자 김용태 드론사령관은 온천비행장 비행 어렵다는데요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안 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그러면 이 무인기를 날렸던 그 시점이 디올백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등등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그때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 부부가 이랬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때 군을 동원해서 무인기를 날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좀 비참한 상황 아닌가라고 좀 저는 당시의 상황 논리 이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이라든가 잠기 집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했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게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내가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6.25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대통령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가설이 존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2022년 대선을 치르면서부터 선거법 관련 문제도 있었고요. 김건희 리스크는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안전해지려면 장기 집권해야 된다. 누구처럼?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장기 집권해야지만이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부인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저는 애초에 친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 독재를 꿈꿨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 맥락에서 무인기도 이해해야 된다. 네네네.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좀 지나친 비약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병주 의원께서 공개를 했는데 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보낸 건 통상적인 군의 정찰 활동입니다. 군의 어떤 활동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외환 유치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우리나라가 북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 정찰하느냐 그런 부분이 이런 특검이나 여러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이 뉴스를 보면 우리 무인기가 백령도에 떠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간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무인기는 북한도 우리나라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용산의 대통령실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보고서 그거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안이었다고 보는 거는 저는 좀 앞서간 게 아닌가. 일상적 정보 활동은 말이 안 짧게만 더 되는데요. 들을게요. 네. 네,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정치 활동은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군사의 전시작전권은 합참한테 있습니다. 근데 무인 드론기를 합참에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에서 지시했다는 게 문제라서 이거는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정찰활동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은요,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크게 미사일을 쏜다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관저 근처에 무인기가 오고 거기에 자극을 준다면 국지전부터 시작해서 큰 전쟁으로 발발하는 것은 전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고 정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그럼 반론 하나만 30초만 더 드리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군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군의 활동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합참 의장이 몰랐다는 것은 지휘 체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정보 활동이 아니고요. 네. 일상적 정보 활동이면은 안 들켜야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들켰다고 만세 부르고 좋아했는데 그게 무슨 일상적 정보 활동이겠습니까? 네. 김병주 의원이 오늘 합참 그러니까 이 지시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연 대통령실이든 정상적인 군 루트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지시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염두에 두고 이 사안도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